Que c'était très beau graphiquement, que c'était presque une bande dessinée, mais le problème était celui-là, c'était qu'il fallait figurer tous les cas où le roi devait être accompagné, avoir une escorte, qui devait être devant, qui devait être de côté, de quelle couleur les chevaux devaient-ils être ornementés. Graphiquement, c'est très beau. 지난 2007년 한국문화재청의 요청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의궤의 디지털화 작업이 진행됐는데 그는 이 과정을 취재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외교장각 왕실 의궤의 아름다운 모습도 영상에 담았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구관 동양문수학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외교장각 의궤. 현재 프랑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의궤는 297책, 1630년부터 1857년에 제작된 의궤들로 조선 왕실과 다양한 국가 행사의 전말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의궤 자료라는 것은 그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상세한 기록, 그 다음에 상세한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통시대의 그 국가적인 행사를 복원할 경우에 또 그리고 그 행사가 가지는 의미를 이제 따져보는 경우에 있어서 의궤는 필수적인 자료가 되거든요. 의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장례에 관한 의궤들이다. 장례 관련 의궤만 145권에 달한다. 조선 왕실의 결혼식을 기록한 혼례에 관한 의궤가 17책이다. 궁궐의 건축 및 정비와 관련된 의궤도 21권이나 된다. 인조의 할머니인 인빈 김씨의 묘소를 원으로 격상시키는 과정을 기록한 상시 봉원 도감 의궤의 경우 국내에는 없는 유일본이다. 돌아오는 책 중에는 유일본 30책도 포함돼 있다. 조선 왕실에서 만든 의궤 가운데서 가장 품질이 좋은 을암용 의궤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내용의 의궤가 설령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 문화재적 가치가 큰 물품이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그 중에는 또 30책의 유일본 의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내에도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돌려받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외교장각 의궤들은 그동안 단절돼 있던 조선 왕실의 문화와 역사를 복원해낼 수 있는 값진 보물들이다. 조선시대 강화도는 유사시에는 천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장처였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안엔 행궁을 설치하고 그 행궁 주변엔 수대에 걸쳐서 내성과 외성을 쌓았으며 곳곳에는 망노와 이 같은 포대를 두어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헌데 병인 양요 당시에 프랑스군은 이곳 강화도를 가장 먼저 공격했습니다. 왜 하필 강화도였을까요? 대체 145년 전 강화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리 근교에 자리한 외방전교회. 1658년 교황청에서 설립한 이곳에서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를 파견해 왔다. Ce sont des pères des missions étrangères qui sont donc morts martyrs en Corée, donc surtout 19e siècle. 포교 활동 중 순교한 선교사들을 기리는 기념관에는 19세기 후반 조선에서 숨진 9명의 초상이 남아 있다. Ce sont des scènes, oui, ce sont des scènes d'exécution de ces pères des missions étrangères. 1866년 흥선 대원군에 의해 천주교 신도와 프랑스 선교사들이 저형돼 이를 빌미로 프랑스군은 1866년 10월 11일 강화도를 침범했다. 한강을 봉쇄해 조선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자는 계획이었다. 병인양요 당시 참전했던 병사의 규모는 1,400여 명.
당시 프랑스 극동 함대를 이끈 것은 구스타프 로즈 제독이었다. 장교이자 종군 화가 자격으로 앙리 주베르도 병인 양요에 참전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앙리 주베르의 후손을 만날 수 있었다. 앙리 주베르의 증손자인 베르탕 주베르. 화가 집안에서 태어난 주베르는 퇴역한 후에 꾸준히 그림을 그렸고 19세기 말엽에는 파리를 대표하는 풍경 화가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고 한다. 노년의 앙리 주베르의 모습이다. 그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명되자마자 아시아 원정 배에 올랐다고 한다. 1866년 병인 양요 당시 그는 22살의 청년이었다. À Brest, l'école navale, et il a été nommé officier. Il est parti comme ça parmi ses campagnes autour du monde. Il a fait en 1866 la campagne de Corée en tant que premier aspirant. Je ne me souviens pas exactement de son rang, mais il était à bord d'un navire qui s'appelait le Primauguet. Et ce navire était un navire qui marchait à voile et à vapeur. 화가였던 주베르는 여행을 할 때마다 주머니 속에 작은 스케치 노트를 넣고 다녔다고 한다. 주베르가 유품으로 남겼다는 스케치 노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아시아 원정길에 올랐다는 프리모게호로 추정되는 배 그림도 남아있다. 증기로 가는 최신식 함대였다는 프리모게.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군은 프리모게를 비롯한 7척의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공했다. 그리고는 당시 군사적 요충지였던 갑곶을 통해 강화도에 입성했다. 당시만 해도 갑곶은 김포와 강화를 연결하는 배들이 오가던 나루터였다. 하지만 지금은 간척지로 변해버렸고 작은 표지석 하나만이 과거 이곳이 나루터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1866년 10월 11일 강화도 앞바다에 도착한 프랑스 함대는 함포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3일 만에 강화성을 함락시켰다. 10월 16일에는 강화 유수부를 점령했다. 강화 행궁 안에는 왕실 도서관 별관인 외규장각이 위치해 있었다. 정조 때 세워진 외규장각 건물. 그런데 왜 하필 강화에 세운 것일까? 서울에서 물건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요해처라고 생각되는 이제 강화도에다가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이제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외교장각이 서게 된 겁니다. 현재 강화도에는 2002년 복원된 외교장각 건물이 서 있다. 병인 양요 당시 불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외교장각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종군 화가로 조선에 왔었던 주베르는 조선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직후인 1867년 한 여행 잡지에 병인 양요 때 경험한 조선에 관한 글과 스케치를 기고했다. 그가 남긴 스케치에는 병인 양요 당시의 침략 과정과 전투 상황들이 상세히 묘사돼 있다. 스케치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외교장각으로 추정되는 건물 앞을 행군하는 프랑스 군대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그 주베르가 그린 그림의 장소가 어디쯤 그리냐면 여기서 그렸을 것 같아요. 이 발렛.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제식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요 천척정이 나와요. 이 천척정이 이 암자인데. 주베르의 스케치와 강화부 궁전도를 비교해보면 두 그림 모두에서
작은 정자 건물 청척정이 보인다. 청척정 오른쪽에 서 있는 걸로 보아서는 주베르가 그린 것이